나는 자제력이 없어, 나는 의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자제력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3명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자제력 자기평가를 중심으로 추적 연구를 했는데, 역시나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학업 성적도 높게 나왔고요, 대인관계나 연인관계도 훨씬 원만했고, 상대적으로 더 건강했으며 소득도 높게 나왔습니다. 자제력에 큰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자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자제력과 관련된 100개가 넘는 그런 연구를 메타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좀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 그 자제력이 순전히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자제력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건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매우 전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제력을 발휘하는 의지력이 높았던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전략을 잘 짠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힘이 아니라 머리를 잘 쓴 사람이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전략을 썼을까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략보다 중요한 게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고치는 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연구소장인 BJ 포그는 내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뭔가 행동 변화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제발 뭐가 안 되는 거, 실패를 네 탓으로 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 행동 변화 또 행동 관련된 연구의 그 대가 중에 한 명이 웬디 우드거든요. 웬디 우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가 뭔가 지속적인 행동을 만들고 원하는 어떤 습관을 만들려고 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실패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못한 거 내 자제력이 부족해서 그래.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더 나아가서 난 자제력이 없는 사람이야. 의지 박약이야. 라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을 자제력이 없는 사람, 의지력이 없는 사람 라고 믿게 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계속 성공할 수 없잖아요. 실패했을 때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제가 완벽한 공부법에서 말씀드린 성장형 사고방식과 고정형 사고방식의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잘 될 땐 잘 몰라요. 근데 딱 실패를 겪었을 때 성장형 사고방식, 나는 실패와 실수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노력하게 되면 나는 이걸 해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존재야 라고 믿는 사람은 실패에서 뭘 배워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실패하는 순간 뭐죠? 존재와 자아가 다치게 돼요. 사람은 존재와 자아가 다치는 걸 잘 못 견딥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를 자기 탓, 특히 내 자제력이 없는 탓을 하게 되는 순간 시행착오를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난 자제력이 없어, 의지가 부족해 라고 생각하신 분들에게 첫 번째로 바라는 건 뭐냐면,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연구를 얘기한 겁니다. 뭐죠?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높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분명 있을 거예요. 우리가 독종이라 하죠. 독한 사람들. 그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소수예요. 대부분의 자제력이 높은 사람은 의지력이 높은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환경 설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팅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되면 정말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제력은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주변 환경을, 상황을, 맥락을 세팅하는가, 어떤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전략은 우리가 다양한 책에서 배울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번에 말씀드린 BJ 포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함수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거예요. 동기부여가 높을수록, 그리고 능력, 뭔가 하기 쉬울수록, 자극,
그러니까 무언가를 행동 촉발시키는 신호가 많을수록 우리는 행동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좋은 습관, 좋은 행동을 유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죠? 동기부여를 높이고 그거를 쉽게 만들고 신호가 많은 그러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전략을 세팅하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안 좋은 행동을 하기 싫어. 그걸 끊고 싶어. 안 좋은 습관이야. 뭐 중독이야. 끊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죠? 예. 동기부여를 낮추고 능력을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능력 수준을 높게 만들고 신호를 차단한다. 이렇게 환경을 세팅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행동과학에서 정말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을 맛봐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작은 계획을 세워서 작은 성공을 맛봐. 계획을 짧게 잘라가지고 정말 하기 쉽게 만들었어. 그게 뭐죠? BJ 포그 이론에 의하면 어떤 행동은 동기와 능력과 자극의 함수관계인데 능력을 용이하게 만든 거예요. 왜? 계획을 세분화시켰으니까 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걸 성취를 하게 되죠. 그럼 작은 성공을 맛봐요. 작은 성공을 맛보면 그 자체가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반복을 합니다.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예, 더 쉬워지죠. 예, 반복한다는 것은 습관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고 습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자동 모드로 가는 겁니다. 자동 모드로. 그러니까 의지가 거의 없어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너무 쉬워지면 또 지루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약간의 계획의 수준을 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변화하는 게 보이게 되고 변화하는 게 보이게 되면 더 동기부여도 받게 되고 이런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자제력을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놀라운 전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장소에서 여러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동기부여 차원, 능력 차원, 자극 차원에서 다 플러스 요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력이 없어도 그 자체가 놀라운 전략이기 때문에 나는 매우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누군가 함께하는 거를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되게 유명한 연구가 있어요. 12,000명의 사람들을 32년간 추적 연구를 했는데 내 가까운 사람이 비만이잖아요. 내가 비만일 확률이 57%에 이릅니다. 내가 11살이나 12살 때 내 가까운 친구가 IQ가 높잖아요. 15세가 되면 내 IQ가 올라갑니다. 그만큼 내가 어떤 맥락 속에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2월 18일까지 66 챌린지 곱하기 영독단 프로젝트를 자주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때까지가 이제 모집 기간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바로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프로젝트가 영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만드는 건데 습관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제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지속하기 위해서. 그 자제력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곳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 영독단이라는 서비스를 같은 서비스를 66 챌린지라는 노트를 같이 쓰면서 같은 공간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66일 동안. 66일은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찍어 드릴 테지만 66일이 평균적으로 습관을 만들어낸 기간이기 때문에 자,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힘듭니다. 이 단톡방에서 정말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영어 공부를 매우 열심히 해요. 저 나이 어린 사람이, 저 어르신이 저런 바쁜 와중 속에서도 매우 열심히 하는 모습을 다양하게 보게 됩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저희가 함께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짤막한 글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해드릴 생각입니다. 그 외에 다방면으로 제가 동기부여를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모이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안 되기 힘듭니다. 두 번째, 능력. 제가 영독단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를 66 챌린지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런 66 챌린지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그 능력을 쉽게 만드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했을 때 용이하게 만드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습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습관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왕이면 여기 나와 있는 툴과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따라서 하면은 습관을 만들기가 훨씬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66 챌린지 노트를 함께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능력의 수준을 낮추는 거예요. 더 쉽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만들 수 있을 때 높은 자제력이 가능한 겁니다. 자극은 어떨까요? 그냥 여러분이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신호를 넘쳐납니다. 일단은 단톡방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핸드폰을 키지 않는 이상 모르겠지만 핸드폰을 키면 이런 카톡 자주 하잖아요. 카톡 단톡방에 계속 새 글이 올라와 있어요. 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 자체가 신호가 됩니다. 또 들어오게 되면 모든 것이 신호죠. 모든 것이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66 챌린지 곱하기 영동땅 프로젝트를 BJ 포그 이론으로 접목을 해보면 높은 동기부여, 그리고 능력의 용이성, 그리고 끊임없는 신호로 그 행동을 지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 그러한 그 맥락 속에서 내가 있으면 나는 자제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죠. 나는 자제력이 없어서 실패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지가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전략 부재로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자기 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정형 사고방식을 버리셔야 됩니다. 나는 원래부터 애초부터 자제력이 없는 사람. 전략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전략을 배워서 적용하면, 제가 앞부분에서 연구 말씀드렸잖아요. 자제력이 높은 사람들을 연구해 봤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엄청난 순전한 의지력으로 막 유혹을 이기고 막 이겨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전략적으로 동기부여를 높게 만들고, 능력을 용이하게 만들고, 자극을, 신호를 많이 만들어서 내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반대로 이걸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했다고요? 동기부여를 낮추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자극을 차단함으로써, 신호를 차단함으로써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한 높은 자제력을 원하신다면 그런 환경, 그런 맥락, 그런 상황을 세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런 세팅이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아주 간편하게 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그런 환경 속에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도 없던 자제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를 정복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정복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자신감, 자부심도 많이 붙게 되고요. 그래서 막 의지를 막 추구하기보다 똑똑하게 전략적으로 동기, 능력, 자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경 설정을 통해서, 상황 세팅을 통해서 그 맥락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